웨트 클리닛이 순모 100%와 실크 100%의 섬유의 세탁 물 온도는 어떨까요? 자, 모는 35도에서 40도 하면 딱 좋아요. 모직은. 근데 실크는 그러면 안 돼요. 실크는 찬물. 실크는 찬물. 마이너스 10도, 영하 10도 아닙니다. 그냥 찬물. 10도 정도 저온. 그렇게 해서 물에 빨면은 괜찮아요. 근데 세제는 산성세제를 써야 돼요. 산성세제. 이름이 컬러 브라이터. 내가 말. 컬러 브라이터를 가지고 거의 산성세제입니다. 산성세제로 빨고 후가공제는 무엇에 할까요? 노시하게 쓰면 돼요. 그럼 물은 찬물로. 그러면 어떤 걸 하냐. 머플러 있죠. 겨울 되면 머플러 많이 하잖아. 머플러. 실크 머플러. 목이 추우니까. 실크 머플러 피부에 바로 대이잖아. 드라이 클리닝 해가지고는 안 빠진 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크 넥타이. 실크 넥타이 음식물 묻잖아. 그럼 물에 빨아야 돼요. 그럴 때 산성세제 쓰고 노시하게 쓰면 돼요. 물의 온도는 찬물. 자, 보건가공. 보건가공 시 사용하는 산화표백제가 맞는 것은 항변 제거의 달인. 항변 제거의 달인은 저온, 물의 온도를 보건가공을 하는 대상품들이 보면은 모나 실크도 있고 뭐도 있고 실크도 있고 다 있는데 고온으로 하게 되면은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항변 제거의 달인은 저온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온이라는 게 찬물이 아니고 이거는 물의 온도는 한 40도 정도, 40에서 50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가공제, 바이오 항단하고 항변 제거제하고 두 가지. 자, 토끼털과 오리털 잠바 혼합. 그래. 앞에는 토끼털 붙어 있고, 안에는 오리털이 들어가 있고, 그런 잠바 있어요. 그리고 폴리로 되어 있고, 하는 세제는, 그걸 세탁하는 세제는 답이 두 개예요. 미라클로 전처리하고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알칼리로 전처리하고 중성으로 세탁한다. 토끼털도 그렇고 오리털도 그렇고 안에 충전제나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동물성이에요. 근데 폴리에스테르로 이 껍데기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알칼리로 좀 빨아보거든. 알칼리로 자꾸 빨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요 안에 오리털이 다 가루가 돼요. 털 자체가 가루가 된다고. 오래 입은 패딩 잠바들을 보면은 보온성이 떨어져요. 처음에 샀을 때는 옷이 빵빵하고 옷이 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 느낌이 좋았는데 한 2, 3년 입고 나면은 집에서 그냥 많이 빤다든지 아니면 세탁소에 갖다 주고 알칼리로 계속 패딩 잠바가 때가 너무 많으니까 알칼리 막 쓰거든. 알칼리 세제로 막 이거 세탁하고 나면 안에 털이 녹아요. 쉽게 말하면 털이 녹고. 그럼 토끼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경화가 돼. 그러니까 알칼리 세제 쓰시면 안 돼요. 중성세제, 파워풀 세븐이나 하나로. 그 다음에 미라클은 전처리제예요. 미라클은 알칼리입니다. 유일하게 이런 옷은 전처리를 해줘야 돼. 근데 미라클을 가지고 뭐 바르고 손질을 하는 거 아닙니다. 미라클을 물하고 1대1로 섞어가지고 붓으로 그 패딩 잠바 찌는 데 있는데 발라만 주면 돼. 발라가 나라다 그냥 세탁하면 돼요. 그거를 근데 세탁할 때는 중성을 반드시 써야 돼요. 중성세제 쓰셔야 돼요. 알칼리 쓰면은 오리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처럼 바삭바삭해지는 보온성이 다 떨어져요. 따뜻해라고 입는 게 겨울 패딩인데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은 미라클로 전처리하고 중성세제로 세탁한다. 다음 중 산화표백제가 아닌 것은 산화표백제가 아닌 것은 차임산 낙서 여러분들 산화표백제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게 산화표백제가 있고 환원표백제가 있어요. 산화표백제는 색을 빼는 게 아니고 오래
얼룩 중에서 오래돼가지고 썩은 얼룩을 빼는 게, 산화된 걸 빼는 게 산화페빅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염산 낙스는 색을 빼잖아요. 그죠? 색을 빼잖아. 그러면 산화페빅제가 아니라 하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산화페빅제에 들어갑니다. 락스도 산화페빅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산화페빅제인데 하는 짓이 환원페빅제 짓을 하고 있어. 색을 다 빼본다고. 락스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산화페빅제가 아닌 것이라고 문제잖아. 그럼 과탄산소다. 이것도 산화페빅제예요. 과탄산소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산화페빅제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이거는 환원페빅제입니다. 이건 썩은 얼룩대를 빼는 게 아니고 색을 빼는 거, 색 빼는 거. 색을 빼는 거는 환원페빅제입니다. 이게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산화페빅제와 환원페빅제는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스리쇼프로 가지고 이염 제거 시 섬유에 따라 물의 온도가 다른데 다음 중 알맞는 것은 스리쇼프는 여러분들이 이염 제거제로 지금 여러분들 다 알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스리쇼프는 이염 제거제가 아니고 중성세제입니다. 중성세제. 근데 그 중성세제를 만들면서 스리쇼프 속에 들어가 있는 특수한 물질이 있는데 그 특수한 물질이 이염 제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염 제거제로 지금 전 대한민국 전체 세탁소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스리쇼프는 어떤 섬유 써야 되냐면은 천연섬유, 면, 마, 모, 실크가 이염됐을 때는 스리쇼프를 써야 됩니다. 근데 화학섬유, 폴리에스테린, 나일론은 이염됐을 때 스리쇼프 쓰면은 이염 제거가 안 되고 염색이 됩니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물의 온도 보면 면은 50도, 실크는 30도, 모는 40도. 그리고 스리쇼프를 만약에 흰색, 예를 들어서 단색 옷입니다. 단색, 흰색 옷인데 이염이 됐다. 스리쇼프 쓸 필요 없습니다. 스리쇼프는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옷들, 빨간색하고 하얀색하고 검정색하고 이렇게 막 혼합된 옷 있죠. 색깔이 혼합된 옷들은 꼭 스리쇼프 써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하이드로라든지 색깔 있는 데다가 하이드로 쓰면 색깔 빠지죠. 락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리쇼프는 여러 가지 색이 혼합된 옷을 빠질 때 쓰는 거다. 흰옷일 경우에는 흰옷에 이염됐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하이드로 쓰면 됩니다. 그냥 섬유에 관계없이, 모든 섬유에 관계없이 흰옷은 이염되면 무조건 하이드로 쓰면 돼요. 다 나갑니다. 하이드로 쓰면. 폴리에스테린도 마찬가지, 화학섬유도 마찬가지. 자, 실크류 이염 제거 후 후가공 순서가 맞는 것은 빙초산으로 고착 후 광실리콘과 풀을 7:3 비율로 마무리한다. 이게 맞습니다. 실크를 후가공하고 나면은 옷이 휘발이도 없고 부드러운 게 아니고 힘이 없는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 달라요. 옷이 막 붓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옷이 너무 텐션이 없어지니까, 텐션이. 그럼 옷에 물빨래하고 이염 제거하고 나면은 뜨거운 물에 들어갔잖아요. 이염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 옷에 힘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여기다 색이 더 이상 안 빠지게 빙추산으로 고착을 꼭 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실리콘 플러스 풀, 나노풀 7:3으로 쓴다. 저 비율 바꾸면 안 됩니다. 비율 바꾸면 실크가 딱딱해집니다. 여기 답입니다. 다음 달에 요 문제도 그대로 시험 줄 겁니다. 시험지 내주고. 100점 맞으면 상품 줄 거예요, 상품. 면마를 염색 시 필요한 염료는, 자, 첫 번째, 산성염료. 무슨 섬유를 산성염료로 하죠? 산성염료. 모나 실크는 산성염료로 염색합니다. 근데 면이나 마는 직접염료로 씁니다. 직접염료. 그 앞에 보면은 염료가 있고 안료가 있잖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안료는 다른 겁니다. 안료는 입자가 있는 겁니다. 입자가 있고 염료는 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섬유에는 다 염료를 씁니다. 염료. 그런데 가죽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안료를 써요. 안료. 그래서 면마에는 직접 염료를 쓴다. 자, 모직과 실크를 염색시 필요한 염료는 앞에 얘기했죠. 산성염료. 그 다음 모와 실크를 염색시 고착, 색이 더 이상 안 빠지게, 옷에서 색이 더 이상 안 빠지게 고착시키는 고착제. 뭘까요? 답이 나와있네요. 빈초산. 개미산은 색을 빨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물속에서 염료를 실크나 모 쪽으로 빨아당길 때 쓰는 게 개미산이고, 그 다음에 왕소금은 면을 고착할 때 쓰는 거예요. 면에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크 염색하는데 소금 넣으면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안 돼요. 안 됩니다. 실크나 모는 개미산과 비주산이 되어야 되고, 마는 소금입니다. 끝이네. 뭐야. 31번 31번. 면마를 고착시, 바뀌어야 돼. 면마는, 얘기했죠. 왕소금. 그냥 한주 소금 아닙니다. 왕소금입니다. 왕소금. 중국산 소금도 괜찮아요. 꼭 왕소금 쓸 필요 없어요. 먹는 게 아니니까. 옷에는 그냥 일반 왕소금료가 염색할 때,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청바지 물 안 빠지게 하려면 세탁할 때 소금료가 빠르라 하잖아. 맞아요. 청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청바지가 물에 빠진 청바지 있잖아. 원래 물에 들어온 청바지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물에 안 빠진 청바지를 손님들은 더 이상 물 안 빠지게 해달라. 근데 옷에 보이 청바지가 드라이 하면 물이 안 빠져. 근데 드라이 하려고 보니까 옷에 땀하고 오만 수용성 얼룩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 물에 빨아야 돼. 이러면 물 더 이상 안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소금 넣어가 빠면 돼요. 소금 넣어가지고 뒤집어서 그 대신에 옷을 뒤집어야 돼. 그러면 청바지에 물도 안 빠지고 청바지에 휘가리도 안 갑니다. 그 대신에 탈수를 하고, 탈수도 너무 강탈수하지 말고 약탈수 해가지고 툭툭 들어가 넣어놓으면 색깔 안 빠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문제가 32문제, 32문제까지 해야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걸 가지고 그걸 할 겁니다. 시험을 칠 겁니다.